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입시 방송 찍을 때 계속 숨어 있더만. 아니 이게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 마이크 여기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걸 아무래도 어떻게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 이게 서서히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야. 아니요, 저는 익숙해질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개인의 어떠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존중합니다. 카메라 보셔도 돼요. 이거 비싸네 책이. 한 사람 내가 얘기할까 미리 얘기하는 거죠. 아니 잠깐 이렇게 뒤에 보시길래 네.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내 얘기를 뺏어가면 어떡해. 책이 비싸네. 아니 이 책이 이 책이 2만 원이 2만 원. 이건 조금 페이지 수가 400페이지? 예, 360페이지인데 이거는 상당히 비싼 책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책 바꿔 올게요. 아니 괜찮아요. 예, 바람의 자연사에서 그 어떤 책이죠? 일단 까치 출판사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까치 출판사가 되게 오래된 출판사고. 예. 저도 이 출판사의 책으로 좀 몇 권 읽은 기억이 있죠. 예전에. 근데 이 출판사의 가장 기본적 포맷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게 책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니까 이거 바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그 책을 만드는 방식을 고집하겠다. 80년대 방식을 고집하겠다. 그렇지. 그런데 왜 가격이 21세기 방식이다? 정말 편집의 방식도 거의 바뀌지 않아요. 네, 편집 똑같아요. 편집 옛날 80년대랑 똑같아.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한 거죠. 여기서 나온 책들을 보면 대체 얘들은 이 책들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이런 연구해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책들은 막 좋은 책들 많이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책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좋은 책들을 포장을 막 해. 교육진담이랑 비슷해. 신경을 안 써. 볼 때만 봐. 이런 거요. 그래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속상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까치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저는 진짜로 편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책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다가 조금 더 시간을 들이는 건 어떨까. 물론 그런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죠. 이게 여기서 이게 영세 출판사일 거예요. 그렇게 큰 출판사는 아니니까. 근데 오래된 출판사. 오래된 출판사죠. 그러니까 그런 출판사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는 책들은 되게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 까치라는 요거 이제 로고 이것도 안 바뀌었을 걸요. 네, 요거 이 출판사 로고. 만화책. 네. 설까치. 그거 아니에요? 공포여행구단 나이가 가늠되는 수준인데 그 정도면은 알아듣는 난 또 뭐야? 저 잘 모릅니다. 같이 웃어놓고 뭘 아니 잘 몰라. 공포여행구단은 제가 딱 그걸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딱 나올 때마다 보던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다 끝나고 나서. 당연히 다 끝나고 본 거예요, 우리도. 아닐걸. 그러면 저 슬램덩크 세대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아니 우기는 게 아니고 저 슬램덩크 세대예요. 슬램덩크 나도 봤어요. 나올 때마다 사가지고 보고. 에이, 그거랑 좀 다르죠. 예. 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해 주세요. 또 이렇게 우리 훈쌤의 나름의 약간의 취향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네. 이거는 진짜 그냥 제가 여기서 책을 고르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서점 가서 그냥 돌아다니는 게 취미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가는 코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너가 보통 이제 이렇게 서점들을 가다 보면 과학기술 코너 그렇죠. 쪽을 제일 많이 가는 편이에요. 과학기술 쪽을 제일 많이 가는 편이고 가장 안 가는 쪽이 이제 그 인문. 인문 쪽 잘 안 갑니다. 인문 철학 이런 쪽 잘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역사 쪽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렇게 가는데 이건 이제 그 자연 쪽을 자연과학 쪽 그쪽을 갔다가 왜 골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목이 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저는 바람의 자연사 되게 굉장히 희적이잖아요. 바람의 자연사 멋있죠. 일단 저 바람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게 바람의 자연사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 제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바꿔서 해놨어요. 바람의 자연사 그리고 곧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맨 첫 번째 제목을 원래 영어 제목은 뭐냐면 그리고 곧 바람 소리가 들렸다예요. 그리고 그 부제에다가 바람의 자연사도 아니고 움직이는 공기의 자연사예요. 그게 더 멋있지 않아요?
훨씬 멋있는데. 아치 출판사 미치겠다 진짜. 그치. 무빙 에어에 미치겠네. 그게 훨씬 더 멋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람의 자연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움직이는 공기가 바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제목이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네. 좀 있어요. 움직이는 공기에 멋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기상학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고 그러니까 제가 2권의 책을 했잖아요. 이 전주와 그 전주에 2권의 책을 했어요. 그 2권의 책이 이제 뭐지? 운동화 관련된 책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과학 관련된 책 하나 했었잖아요. 네. 그 책 하기 전에 이미 저는 이거를 사서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드라마 보고 책 읽고 드라마 보고 책 읽고 그래서 제가 남는 시간은 뭘 하는 드라마 보고 책 읽고 드라마 보고 책 읽고 아니 시간이 아니 없구나. 서점 가서 거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서점 가서 계속 책을 사실 여기서 방송할 책을 고르는 시간 되게 많거든요. 네. 이게 적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적당함을 따지기가 되게 따지시잖아요. 이게 돈도 어느 정도 일정 그렇죠. 수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도 봐야 될 수 있고. 아이들도 봐야 되고 페이지 수도 막 어느 정도 그렇죠. 돼야 되고 예.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다 보니까 왜냐면 800페이지 되는 책은 하면은 애들이 그러니까. 포기하는데 네.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취향대로 가면 막 800페이지, 900페이지 되는 책들도 막 갖고 와고 가끔 한 번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안 했잖아. 그때. 아니 그래도 갖고 올 책이 하나 또 있단 말이에요. 뭐야? 미리 말해줘. 킵손 책이 하나 있어요. 과학책인데 그거를 이제 그런 책들도 눈에 띄지만 이제 이 책이 딱 바람의 자연사라는 책이 눈에 띄었던 거는 뭐 이게 기상학 관련된 책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제목 하나 때문에 그냥 읽었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모든 책은 재밌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모든 책이 재밌진 않아요. 모든 책이 재밌진 않고 진짜 재미없는 책들이 있어요. 네. 자기 자랑하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왜 봐요? 그런 책들을 가끔 봐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책이 되게 특이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재밌다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기상학의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기상학의 역사에 관한 책은 저는 그 전에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씨를 다루는 책 자체를 제가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그런 책을 읽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날씨 관련된 책들을. 그래서 내가 왜 날씨 관련된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날씨에 별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날씨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는 나처럼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두 번째는 각 학교마다 대기과학을 전공하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대기과학과가 따로 있기도 하고 지구환경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대기과학을 그러니까 기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학과를 이를테면 어떤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거기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책들이 딱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책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근데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고1 이하의 학생들이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1 이하는 포기해요. 고1 이하의 학생들은 읽을 수가 없고요. 이제 고2 이상으로 약간의 국어적인 재능이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왜 국어적인 재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분명히 자연사에 관한 책이잖아요. 자연의 역사, 바람의 역사에 관한, 기상의 역사에 관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표현이 되게 문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도 굉장히 많이 쓰고 예전에 사람들의 책들을 언급하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하나씩 따오는데 그 따오는 내용들 자체도 뭔가 옛날 학자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자연과학 책들처럼 굉장히 딱딱하게 뭔가를 지칭하면서 쓰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비유로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아마 이런 쪽의 책들을 쓰는 전통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써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뜻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문학적 비유가 익숙한 학생들이 이 책을 봤을 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책의 구성이 약간 특이한데 이 책을 쓴 빌 스트리버라는 사람의 개인 이력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뒤에 써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물학자이자 빌 스트리버라는 사람입니다. 생물학자이자 페어뱅크스에 위치한 알래스카 대학교와 연계를 맺은 교수 회원이며 베스트셀러인 콜드와 히트의 저자이다. 이거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는 수중의 소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동굴 가재의 진화와 기후 변화에 따른 툰드라 습지의 보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해왔다. 해양 생물학자인 아내 리잔 아츠와 함께 현재 중앙 아메리카에서 로시난테호라는 이름의 돛배를 타고 생활한다. 그는 항해, 다이빙, 하이킹, 노젓기 그리고 역사와 과학이라는 두 개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시난테호라는 이름의 돛배를 타고 생활한다. 이 책에서 계속 그 돛배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속 얘기해 그렇죠. 줍니다. 로시난테. 그러니까 로시난테 저기잖아요. 그 돈키호테 말.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근데 처음에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누라랑 같이 막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이러면서. 이 책이 처음에 딱 출발할 때 어디서 출발하냐면 텍사스 쪽에 저 도시 이름을 잘 모르겠어. 도시 이름이 처음 보는 도시라서 저는 근데 바닷가 도시예요. 텍사스 바닷가 도시에서 그 유카탄 반도 쪽으로 이제 쭉 항해하면서 나온 일지와 그리고 그 일지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서 단상이 딱 떠오르면 그곳에서부터 이 기상학에 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썰을 푸는 과정 이런 식으로 인디언의 피가 흐르시는 분이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사람 지금 얘기하는 게 왜 여기로 흘려왔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 읽기가 조금 능숙한 학생들이 읽었을 땐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긴 호흡을 갖고 책을 읽기가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는 달락달락하게 끊어가면서 그러니까 장마다 끊어가도 상관없거든요. 장마다 끊어가면서 읽어도 무방한 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최근에 학생들이 그 2, 3학년 때 연구 주제로 굉장히 많이 선택했던 지금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가서 앞으로 고2, 3이 되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 조금 상위권의 이과적인 지향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탐구했던 게 뭐냐면은 미세먼지예요. 네, 미세먼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이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이런 것들. 이게 그대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통의 활동을 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번 또 추천을 해볼 만한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1 학생들 이하? 고1까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그 얘기에서 저는 나이 제한이 있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저희는 아니. 이제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물론 책에 나이 제한이 써 있냐고요? 그 나이 제한 우리가 제한하는 이거 거예요. 달아주세요. 18세 이하. 어떤 야한 얘기가 저 책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뭐 아니야 그거? 정말 청취율을 책임진다는 본인의 자부심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그랬잖아요. 고일을 갖고 나이 제한이 있구나 19금처럼. 이거 그래갖고 그다음에 얘기해 주길래 야한 얘기가 있나? 나오나? 그런데 아니네. 네, 뭐 이해력 때문에 그런 예, 거야. 그렇죠. 예. 야한 얘기도 없고 잔인한 얘기도 없습니다. 네, 그저 바람 흘러가는 대로. 그렇지, 바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바람은 야해. 바람이야. 바람은 야해. 근데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바람이라는 단어가 연상되어진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또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는데 뭐 말이 났으니까 또 이렇게 말을 또 화제를 바꿔야 되는데 유교에서는 세상의 근본적인 요소를 5개로 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달력에서 이야기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중에서 월요일하고 일요일을 빼면은 화, 수, 목, 금, 토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5가지 근본 요소예요. 오행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화, 불, 수, 물, 목, 나무, 금, 금속, 토, 흙 이런 건데 불교에서는 4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불교에서 4가지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바람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바람을 타고 마지막에 돌아간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19금 맞네. 바람으로 돌아가. 바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공기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들어가는 글 출항 전입니다. 네네. 출항 전에 자기의 이제 그 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데니얼 디포가 썼던 폭풍에 관한 로빈슨 크루소에다가 그걸 쓰기 전에 폭풍이란 책을 썼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제 바람이란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서 그 바람이 얼마나 우리한테 위험한 것이었냐.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공기라는 것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는다. 그냥 모두에게 다 공평하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출항을 할 때 되게 무섭고 이렇게 떨린다. 이런 식의 얘기로 이제 처음에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할 때 어떤 일기예보를 믿으면서 가야 될 것이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얘기들이 뒤에서 다 풀어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항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항해에 있어서 여러 그 기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에서보다 항해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인물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이거 왜 이런 거를 학교에서는 안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지구과학 같은 걸 배우다 보면 이런 학자들의 이름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뭐 세계지리가 됐든 지리학에서 나오든 어느 쪽에선가 분명히 등장했어야 되는 학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람세기를 분류했던 뭐 보퍼트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학자들의 이름들이 나와서 조금 그 학자들의 이름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되게 많은 학자들을 막 그냥 동네 아저씨인 것처럼 막 자기는 아는 사람이니까 막 들이대거든요. 네. 그렇게 해갖고 등장하는 인물만 저는 첫 번째에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렇게 해서 등장을 다 여러 가지 인물들을 등장을 시키면서 바람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 근데 거기 익숙한 이름들도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학자들을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냐면 제일 처음에 아르키메데스까지도 데려다가 이제 막 바람 얘기를 시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바람에 대해서 혹은 공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보에 관한 이야기로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는 예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기예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서 예보 얘기를 처음 시작하고요. 그다음 3장에서는 이론가들, 그러니까 그 예보를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기상학의 이론가들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중에 한 명 한 명에다 집중하면서 예보를 하기 위한 초기 조건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수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되면 수학적인 모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델링을 하는 방식. 그 모형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실패했는가. 그리고 7장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던히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했고 결국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면 애니악이 등장하면서 그 계산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8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다 정확하게 할 수 없었다. 왜 그랬냐? 카오스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9번째에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카오스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조화라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0장에서 이성의 촛불을 밝히고 해서 끝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 아마 지리에서 지구과학에서 봤나? 그 외에 기상도를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기상도 배우는 거? 네, 배웠죠. 과학에서 나오나요? 네. 기상도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뭐 바람 어디서 날라오고 이런 거 표시하는 거. 그 표시의 역사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냥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기상도를 보고 그냥 기상도인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기상도를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머릿속에다 그려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상도는 어떤 상황을 묘사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걸 최대한 묘사한 게 그 정도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조금씩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머릿속에다 그려가면서 책을 읽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이 책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토네이도 혹시 아세요? 네. 그 왜 미국에서 차 타고 막 그 토네이도 추적해가는 그 영화 있어요. 거기다가 그 왜 트럭에다가 무슨 거기다 이제 막 기구 딱 씌워갖고.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날려서 수치를 파악해내는 장면들. 여러 번 도전하다가 네, 못 봤어요. 하지. 끝까지. 재미없어서. 나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 봐서 왜 따라가. 언제 봤더라? 고등학교 때 봤던가? 뭐 그랬던 네.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됐나? 아, 힘들어요. 네, 그 되게 영화. 오래됐어요. 그걸 보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수치를 측정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토네이도 안에다가 이 장치들을 날려보내서 예. 그 안쪽으로 들여보낸 다음에 수치를 이렇게 꺼내오는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들 중에 수치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수치가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수치가 지금처럼, 그러니까 기상학이라는 것 자체가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막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 여러 군데다가 그 수치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예보가 계속 틀리는 경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틀려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도 예보는 계속 틀리잖아요. 예보는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 걸 여기서 또 변명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왜 예보는 틀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들을 변명해주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의 기상 예보처럼 굉장히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수집해가지고 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왜 예보를 틀릴 수밖에 없느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움직이는 공기라는 것은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지금 기술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시난테라고 지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공기는 왜,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왜 일직선으로 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던지면 거의 우리 눈에 볼 때는 직선에 가깝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공기는 그렇게 안 가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벼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공기에다가 물리라는 걸 적용시켜 본 적도 없고, 뭐 막 다른 과학적인 지식들, 여기다 수학적인 지식들을 적용시켜 본 적도 없이 그냥 관측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예전에 예보는 어떤 식이었냐면, 작년 요맘때에 날씨가 요랬으니까 올해 요맘때 날씨가 요럴 거야 정도의 예보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것도 상당한 기록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가능한 기록을 일인데. 계속, 그러니까 그 기록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계속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예보를 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오늘 날씨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있어요. 날씨의 패턴을 찾는 거죠. 어제 날씨는 이랬고 오늘 날씨는 이랬는데 그 전날 날씨는 이랬어. 그럼 그것과 관련돼 있는 패턴을 과거의 기후이 예보에서 다 찾는 거야. 기록에서 다 찾아서 비슷한 패턴이 나오면 다음 날에 날씨가 이랬으니까 내일의 날씨도 이럴 거야 라는 식으로 예보를 하는 경우가 되게 예전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학과 과학이 어떻게 물리가 어떻게 활용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역사들도 같이 쭉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고2 학생들 이상 되는 학생들이 좀 주의 깊게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그런 물리적인 지식이 있으면 파악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냥 이를테면 1학년 때 통합과학 정도를 배우고 나서 이런 책을 읽어 나가는 것보다는 물리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혹은 수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 책을 읽으면 중간 부분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활용도도 그 교과서 특에 써야 되는데, 예. 교과서 특에 쓰려면은 2, 3학년 때 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1학년 때의 책으로는 계속 거듭 추천해드리지만은 모든 것의 기원. 그게 사실상 1학년 때 배우는 예. 통합과학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1학년 학생들이 좀 힘들다 싶지만, 지금 현재 예비 고1이죠. 지금 현 중3 학생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도전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모든 것의 기원을 한번 도전하는 게 좀 낫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현 고등학교 1학년에 도전을 해야 되겠죠. 이번 겨울에 도전한다면.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신학기가 돼서 해당되어지는 형태의 교과 과목을 물리를 배우든 지구과학을 배우든 그 해당 교과 과목을 배우는 과정에서 좀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정도의 책이라는 거죠. 중학생도 손 대지 말고. 물론 손 댈 수도 있겠지. 내가 지구과학 올림피아드를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자꾸 19금 또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선거 연령도 낮아졌는데 18세까지 해가지고 보시라라는 거죠. 수능에서도 비문학 파트 나올만 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읽고 났을 때 수능에서 모든 책의 대상이 돼요.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이야. 이제 저희가 워낙 뭐 많은 책을 해갖고 사실 비문학 지문으로 나올 만한 책들은 그건 아직 없었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기상 했어요. 관련된 대부분. 얘기는 없었죠. 네. 그 기상 관련된 얘기가 한번 나오면 그림으로 나오기도 좋고 네. 괜찮은데? 그렇지. 네. 그 예전에 그 저기 기상은 두 개예요. 그 저 김동진 아나운서라고 옛날에 나 초등학교 때 이렇게 써가면서 하신 분이 있었어. MBC에서 자. 김동완? 김동완이에요. 김동완 캐스터. 네, 김동완 있어. 추억의 그 추억의 그 부분 이러면서 이제 고기압이 900mm가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그 진짜 예. 아직 살아계시죠. 아유 그분이 우리의 추억이에요. 일기예보 사람들이 다 일기예보를 봤잖아 그때. 왜 그분밖에 없- 그분 때문에 일기예보를 본 거야. 900mm 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에 가서 이제 그거 배우고 끝나면 이제 그랬었죠. 동해물 가요. 예? 뭔 동해물가야? 9시 9시 뉴스였는데. 드라마지. 뉴스 끝나고 하는 거잖아요. 네, 뉴스 끝나고. 끝물이에요. 뉴스 끝물에 하고 그다음에 10시 드라마지. 드라마 안 했어요. 어렸을 외과 때 드라마 같은 거 어렸을 하잖아요. 때 그다음에 드라마요. 9시 되면 그 있잖아요. 이제 어린이는 잘 시간이 그쵸, 됐습니다. 맞아요. 동해물가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거구나. 드라마 같이 안 봤구나. 예, 어렸을 때. 아니 그거 끝나면 그죠? 저런 거 한다니까요. 전격 제트 작전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야 곱내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날씨와 그 내용들이 좀 한번 만들어지는데 그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날씨에 민감해요. 그냥 그 요트 타는 사람 날씨에 민감할 거 아니에요. 바다에 일단 들어가려면 많이 네. 민감해. 그다음에 그 어부들이 그 날씨에 민감해. 일기예보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 저는 제 친구가 그 비행기를 기장. 모는 기장이거든요. 걔는 일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그날은 일단 비가 올 확률이 몇 프로래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주면은 굉장히 낯설어서 처음에 얘가 이런 애였나 싶었는데 그게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삶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어떤 환경 속에서 대기의 어떤 흐름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를 또 운영하고 우리가 예전에 그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이라는 책에서도 한번 그 해양에 관련된 해류에 관련된 바람에 대한 그 데이터를 모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은 바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오랜 동안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배를 밀어주잖아. 배를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분 자체가 배를 되게 밀어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그쵸. 자기가 돛배를 타고 가니까 예, 배를 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배를 탄 거야.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어느 도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빨라지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중간에 서양 집어넣고 있단 과학자는 말이에요. 심지어 모험심까지 있어. 젠장. 디스커버리 그 다큐에도 한번 나오신 본것 같아요. 아 그래요? 멋있는 나왔을 삶이야. 법도 진짜로. 왜냐면 멋있는 삶이야. 그리고 그거의 결론은 뭐냐면 빅데이터였어요. 거기서. 네,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게 뭐냐면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삶 그런 것을 갖다 놓고 배를 띄우고 그걸 또 실천해 가면서 그걸 글을 쓸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있어요. 남태평양 걷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처럼. 그렇죠. 예, 그분 있잖아요. 뭐 진짜요? 혼자 그 생존하는 책은 안 썼지. 돛 달고.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살았다 이거 쓰는 건데 이분은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쓴 거거든요. 공부를 위해서 출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분 조회수 저 유튜브 회원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 아니, 그거는- 됐지 이제 아니, 열심히 혼자 할게 내가. 그 내가 열심히 사람은 할게. 청취율 신경 쓰면 되잖아 우리가. 자기 조회수 우리 저기 음질도 신경 쓰고 공간도 신경 썼으니까 이제 앞으로 노력할게요. 포장에 대해서 우리 까치 출판사 얘기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이런 부분 잘 만들어낼게요. 어쨌든 뭐 참 부럽네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게 좀 부럽네요. 진정한 모험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어른이 돼서도 모험을 할 수 있다. 멋진 삶이네요. 비슷하게 한 번도 맞춘 적이 없고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게 어떤 게요? 아까 기상. 예. 맞춘 적도 없고 사실 일기예보가
그걸 맞추기 외초에 밀기 예보는 원래 맞추려고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기록 용도로만 사용을 하다가 그걸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기록을 갖고 혹시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보라는 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던 거잖아요. 누가 예보를 해준다는 개념도 없다 보니까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국가에서 이제 이 영국 쪽에서 네. 국가에서 예보를 일기 예보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더니 사설 예보를 만드는 사람이 예. 막 국가를 상대로 막 비난을 하는 거야. 아니 예보를 공짜로 팔면 어떻게 하냐고. 예보를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모아고 돈 주고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망했다고. 왜냐하면 공공기관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데이터에서. 말씀하니까 얼마 전에 본 그 천문 영화가 생각나네요. 장영실. 재밌나요? 네? 재밌어요. 전 아직 영화를 안 봤는데 저도 안 그 봤어요. 영화 한번 봐야 되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한 번쯤 나올 만한 소재였거든요. 그 왜냐면은 15세기에 소재가 뭔데요?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아마 제가 역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 문득문득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세종대왕하고 장윤철 나이 차이는 아세요 혹시? 누가 더 어리고 많은지? 거기 영화에서는 둘이 동년배 아니에요? 최민식과 한석규면 시리에 같이 나왔던. 그렇지? 아니 실제로 역사적으로 세종이 나이가 많은지 장영실이가 많은지. 근근데 그 영화에서 네. 보면은 일단 뭐 장영실 나이가 많게 나와요? 아니요 그렇게 아닌데 뭐 당연히 네. 많게 해도 뭐 왕이 뭐 네. 그치, 좀 네, 그렇죠. 말 까는데 네. 그 이제 최민식 씨가 너무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젊은 시대를 연기하는데도 나이 들어 보인 얼굴을 장영실과의 만남에서 만들어진 추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세종의 업적이라기보다는 아들 문종의 역할이에요. 네, 세종 치하에 있었던 상당 부분이 그 세자였던 문종이 같이 진행을 한 거고, 요게 한 번쯤은 저는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 드라마 소재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영화로 먼저 나왔는데 15세기 인류의 과학기술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의 절반 이상이 조선에서 만들어져요.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과학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한번 인류 문명에 대한 거대한 변화를 준 발명품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꼽은 그게 상당 부분 15세기 조선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한 번쯤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 한석규가 세종 역할했잖아요. 예. 똑같아요,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영화에서도요. 왜냐하면 또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세종으로 한석규 씨가 했는데 천문에서도 뜨는데 그거하고 별 차이 없어요. 아, 연기나 뭐 이런 부분. 아 궁금해. 아 이러면 네. 안 돼요. 나 저기 오늘 근데 연기는 진짜 예술이에요. 진짜로 뭐 진짜 VOD 떴어요. 네? VOD 있어요. 봐야 되겠어요. 오늘 가가지고 스토브리고 봐야 되는데 저는 저희 아들만 혼자서 보라고 놔두고 백두산은 안 보지 봐가지고. 마세요. 그런 거 안 봅니다. 백두산 재밌던데. 일단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특정한 배우의 영화는 보이콧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는 그 특정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이콧입니다. 그 영화는. 진짜요? 왜 그러지? 저는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앞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배우 나와서 안 봅니다. 제가 하정우는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특정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이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배우는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제가 CJ 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도대체 그 CJ는 뭘 그렇게 해서 그 배우를 끼고 도냐. 예? 그리고 어쩌다 어른은 왜 자꾸 그렇게 진행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백두산은 발의 멸망의 원인이라고 제가 주장하다가 역사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이 한번 폭발을 한 적이 있어요. 900년에. 그건 역사적 사실이죠. 900년에 한번 백두산이 한번 세상에 빵 한번 터진 적이 있는데 자 저희가 지금 다른 팟캐스트와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팟캐스트도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는 사시연대기 가서 한번 보니까는 이렇게 막 계속 옆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옆으로 가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 근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은 편집의 힘이 있지 않나. 근데 우리는 편집을 스스로 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이 방송하는 과정 중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또 편집이 돌아가야 되니까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라든가 목차는 다 우리 훈쌤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진행하는 과정, 어떠한 활용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구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역시
사진도 까치 출판사 나온. 예, 정말 까치 출판사 나온 사진들이 실려 있죠. 까치 출판사 나온 거 뭐야? 궁금하면 사서 보시든가. 그렇지. 금방 적응하는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세상에 나가보자고요. 예. 로시나드처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죠? 예. 그래서 빌 스트리버라는 분이네요. 오늘 또 세상에 빌 스트리버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네요. 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인류 문명의 가치적 기준이 이 독서 방송을 하면서 좀씩 사실 보이지 않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떠한 면들 속에서 오늘은 즐겁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문화의 차이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가 또 다른 형태의 전공하는 자신의 부인 과학자와 함께 돛담배를 타고 자신의 과학적인 내용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날 수 있는 나라. 아름답네요. 진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이런 방송은 독서 방송 같은 네. 경우는 진짜로 이런 스튜디오보다는 진짜 앞에 그냥 강물이 쫙 흐르고 진짜 저 따블로 그래 보겠습니다. 정자나무를 탁 해서 야 방송을 한번 난 매일 찍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딱 한번 한번 그래 한번 가줘요. 한번 가줘요. 우리 한번 그때가 가줘. 이거잖아. 바람의 자연사 딱 하면서 바람 소리 쫙 들리고 예? 그런데 제주도에서 찍어? 예. 아니요. 저 그냥 정선만 가도 훌륭합니다. 정선. 예. 정선 바람 있죠. 예, 그럼요. 정선 바람 거기에 크죠. 예. 장난 아닌 태백 우지가 정선이 있어요. 아주, 예. 그걸 가서 탁 찍고 탁백승 보면 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찍고 나면 또 협찬 들어오겠죠. 뭐. 탁백승 정도 협찬 들어오지 않을까요? 안 봤습니다. 아니 진짜로 난 필요해요. 제가 조만간에 또 네. 그 교육진담 대표를 해서요. 네네네. 인터뷰도 이제 가서 가야죠. 할 예. 거거든요. 지구각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그러니까 한번 찍어야죠. 제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기숙학원 재수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가서 직접 이제 장비 들고 가서 찍어야죠. 촬영하고 찍고 인터뷰하고 그런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하기보다는 이제 좀 수학 같은 경우 아니면 과학 같은 경우 선생님들을 이제 좀 일타 선생님들 찾아가서 인터뷰도 좀 하려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독자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강의 같은 거는 한 번씩 또 올려줘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살짝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그 강력히 한번 선생님 한번 나가서 한번 찍자고요. 야외 수업을 요구해 지금. 안 되면 여기 야외 있잖아요. 수업이잖아, 야외 수업. 탄천에서라도 한번 해요. 날 풀리고. 물 할 때 나가죠. 그럼 물 할 때. 물 관련 서적 있으면 뭐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럼 탄천으로 내가 나갈 테니까.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그렇죠. 그때 하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주 유쾌하고 네. 갑자기 우리도 같이 막 되게 좀 마음이 울적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울적한 날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울적한 날이었는데 방송을 하고 나니까 역시 좀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요 정도 마치면 되겠죠? 네. 예. 바람의 자연사입니다. 바람이 까치 출판사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까치 출판사 관계자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